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방통대 사이버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인분들 솔직히 이런 거 찾아보기 좀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학교별로 좀 살펴볼 거고요. 방통대부터 볼게요. 방통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줄임말인데요. 방송대, 방통대 좀 다양하게 불러요. 원래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 학교의 네임밸류, 그러니까 즉 학교를 어디 나왔냐가 갈리잖아요. 보통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보다 어디 학교를 졸업했는지 보는 걸 이제 학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 뭐 아니면 인지도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방통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하는 곳들 중에서는 학벌에 좀 유리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배우니까 직접 이제 학교로 가는 거랑 이제 온라인이랑 비교하면은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좀 큰 차이는 없겠지만 미세하게라도 좀 따져보면은 방통대가 가장 괜찮은 거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고요. 수업 퀄리티 같은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배우는 거 치고는 전공도 좀 많은 편이에요. 배우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제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난이도가 좀 높은 게 단점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직장을 좀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 때문에 어려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들여야 이제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인분들 중에서 방통대 일단 들어는 갔는데 졸업을 늦추시는 분들 좀 많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사이버대인데요. 사이버대학교는 좋은 게 대학별로 이렇게 열어요. 방통대는 하나거든요. 근데 사이버대는 대학별로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업을 좀 내 입맛에 맞춰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별로니까 전공도 조금 많은 편이겠죠. 그리고 대학교랑 시설을 좀 공유해가지고 학교 시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등록금은 방통대보다는 좀 비싼 편이라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학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한양사이버대, 승실사이버대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이 붙어서 또 익숙한 거는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배우는 만큼 일반 대학이랑 사이버대랑은 비교가 조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이름이 붙어도 학벌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공이 많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이버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부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방통대를 조금 더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학점은행제인데 학점은행제는 내가 원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대신 캠퍼스가 있어야 되니까 따로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겠죠.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니까 시간 제약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형태를 이렇게 갖춰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수업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거의 일반 대학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편이에요. 오프라인 대신에 온라인을 좀 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두 대학교랑 이제 방통대 사이버대랑 이제 다른 점은 뭐 몇 년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대학교는 2년제, 4년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정해진 학점만 충족을 하면은 졸업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도 조금 쉬운 편이고 비용도 조금 싼 편이에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난이도가 쉬우니까 방통대나 사이버대보다는 조금 비교가 되겠죠. 쉽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뭐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이직을 할 때나 그렇게 마냥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전공수가 방통대나 사이버대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쉬우니까 보통 이제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병행을 많이 해요. 그만큼 공부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아낀 공부 시간을 자격증에 좀 투자해서 장점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좀 정리하면은 빠른 졸업, 뭐 저렴한 비용, 그리고 자격증 병행 이런 게 장점이긴 하지만 뭐 전공이 적다는 거, 그리고 학벌 효력이 조금 적은 거 이런 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아예 학점은행제를 그냥 포기하고 사이버대나 아니면 방통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꼭 뭐 하나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장점만 이렇게 조합하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뭐 입학 대신 편입이라는 제도를 좀 이용하는 건데요. 편입 같은 경우는 전학 개념이에요. 학교는 이제 전학 가는 거죠. 원래 있던 학교에서. 보통은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졸업하지만 편입을 하면은 3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마치고 졸업하는 거죠. 사이버대나 방통대는 35학점이 있으면 2학년으로 가능하고 70학점이 있으면 3학년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좀 빠르게 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을 좀 활용해가지고 보통 8개월 정도면은 3학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학점은행제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사이버대 방통대 편입했다고 졸업할 때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랑 편입을 한 분들이랑 똑같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없는 거죠.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대나 아니면 4년제를 졸업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대 졸업하고 편입하고 4년제 졸업하고 편입하고 만약에 이제 빠른 졸업, 뭐 전공이나 이런 게 크게 상관없다. 그냥 빠른 졸업이 목적이다 하면은 그냥 학점은행제로 마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방통대나 사이버대는 1년에 이제 2번씩 모집을 해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시기가 크게 상관없어요. 언제든 이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1년 단위로 내가 언제 입학해야지 이런 커리큘럼을 짤 필요 없이 좀 그냥 내 스케줄에 좀 맞춰서 짤 수 있는 거,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야간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엔 안 그래도 이제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좀 활용하는, 온라인 대학교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좀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